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하는 거죠. 바람직합니다. 수업의 흐름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담임선생님 중에서 학생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또 그렇게 그 학생과 선생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또 다른 학생들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호기심이 강하다? 그렇겠죠, 당연히.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학생은 질문을 할 때 개념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개념어. 어휘의 양이 풍부한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했겠죠. 아마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 어휘를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구석기, 신석기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3학년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구석기, 신석기란 이런 말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해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개념어죠. 개념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커다란 개념을 담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렇죠? 사실 구석기라고 하면 얼마나 큰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신석기도 마찬가지죠. 청동기나 또는 철기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큰 한 부분을 또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 수업 중에 그렇게 해서 개념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수업에 더 적극적이고 몰입, 깊이 있는 수업, 선생님과 상호작용의 그 깊이도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휘들이, 작은 어휘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커다란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어휘를 생각의 쌀, 사고의 쌀, 의미를 만드는 재료, 밑거름 그런 말을 썼지만 어휘라는 것은 결국은 의미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또 만들어진 의미는 새로운 개념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강제적으로 어휘를, 단어를 암기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순간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그 단어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는 거죠. 잊어버립니다. 회상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중요한 낱말들을 자주 접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 책을 읽는 거예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을, 낱말의 뜻을 추론하기도 하고 되새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념어를 나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그런 학생의 상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담임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질문도 잘하며 또 선생님의 질문에 답도 잘하겠죠. 주어진 문제도 해결도 잘할 것이고 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생각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학생을 선생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학생들의 기본 바탕에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커다란 힘이 존재하지만 그 힘의 주변에는 어휘들이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번 읽게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어휘를 자기 것으로 얼마만큼 잘 소화를 시켰는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휘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스캐폴딩이라는 말을 합니다. 비계죠, 비계. 발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인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을 선생님 앞에서 했더니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쁨과 함께 정서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겠지만 대단한 거죠. 인지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하려면 결국은 학생 스스로 글을 읽고 글 속에서 알게 된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대표하는 개념어, 핵심어, 어휘의 방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은 다음에 책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어휘들을 점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가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어휘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부모님께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책에서 배웠던 단어를, 어휘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부모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케이폴더가 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스케이폴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휘는 늘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